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화학에서 지금 현재 주기성을 배우고 있었죠. 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배치에 대한 주기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번 마지막에 이제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얘기하기로 이렇게 원자들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우리 네.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 단체라고 할까요? 한 집단이 이거랑 이거에는 조금 부합하기 힘듭니다. 누굴까요? 우리 족에서. 18쪽. 그렇습니다. 18쪽은 혼자 다니 네, 결합 안 하죠. 결합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온도를 낮춰서 걔네들이 고체가 됐을 때 고체가 됐을 때 그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핵간거리를 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죠. 결합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그놈들을 우리가 이런 주기성에서 뺍니다. 아무래도 결합이 더 가까운 거인 그렇겠죠. 예, 결합하다 보면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둘은 그놈을 이제 따로 빼서 주기성에서 빼놨고요. 나머지들만 근데 헬륨도 고체가 되나요? 액체 헬륨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압력도 바꾸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압력까지. 단순 1기압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음. 압력 많이 높여서. 자,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원자 반지름이 일단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볼 건데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 껍질이 영향을 줘요. 왜냐면 전자 껍질의 의미 자체가 얼마큼 핵에서 좀 멀어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크다면 그만큼 전자 껍질이 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주위 안자수. 전자 배치의 마지막 전자 배치된 곳의 주위 안자수가 크면 그만큼 전자 껍질이 많아질 거니까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라는 네, 거. 커지겠죠. 예. 그거 상상할 수 있죠, 충분히. 네. 두 번째로는 유효핵전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가 핵에 붙들려 있는데 그만큼 핵전화를 많이 느끼면 그만큼 인력도 강해질 거니까 좀 더 가까이 존재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얼마큼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반지름이 작아지냐 커지냐. 그러니까 이건 좀 반대죠. 네.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반지름은 작아지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거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돼요. 예. 근데 둘 중에서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우리는 전자 껍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기가 크면 웬만하면 좀 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기가 많아지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하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를 이제 통제해 줍니다. 문제 낼 때는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전자 껍질이 똑같을 때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표상에서 어디를 봐야 되죠? 같은 주기를 봐야 되겠죠. 가로축.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자 껍질일 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어떻게 될까? 우리 이미 배웠어요. 예. 유효액전화가 커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는 전자 껍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미한 게 이거는 전자 껍질이 아닌 다른 걸 통제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의 의미였고요. 밑에 있는 유효액전화를 비교할 때는 같은 전자 껍질일 때를 조건 달았을 때는 유효액전화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써놓은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 껍질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은 이거예요. 같은 족일 때,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바로 주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주기가 달라지는 게 전자 껍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 커지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유효액전화를 생각하려면 다른 것, 바로 전자 껍질을 동일하다는 걸로 통제해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져요. 커진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효액전화 커진다. 양통자 많아지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면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뭐 2주기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기표에서 지금 18쪽은 날라갔고요. 얘들 우리 생각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 그리고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원자 반지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죠. 예. 네.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네. 네.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커져?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껍질이 네, 달라지죠. 전자 껍질이 그렇습니다. 많아지니까.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네?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물어보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예. 그렇죠. 바로 핵전화가 유효 핵전화가 핵전화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만큼 인력이 강할 거니까 작아질 거다 음.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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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라고 할 수 있지 하고 점심 싶지만 식사를- 하고 싶지만 아, 약간 여러 가지 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영악하게도 이 값을 외우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가끔 외우더라고요. 뭐 이런 왜 것들. 이런 거? 심심했나? 주기율표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외워두면 그냥 바로 맞출 수 바로 있을까? 맞출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걸 내면 안 되거든요. 음. 실제 값과 다른 걸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외우고 싶은 사람 외워도 됩니다. 그건 자기 선택이고 다만 우리는 뭐 다 풀 수 있다. 어떻게든 뭐 단위 피코미터라는 단위는 뭐 알고 있겠죠? 네. 10의 마이너스 12제곱미터라서 엄청 작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단위가 엄청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어떠한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냐 도대체. 알고 보면요. 우리가 유혈전화를 좀 해보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왜냐면 유혈전화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거였어요. 뭐랑 뭐였냐면 실제 핵 전화량이랑 그리고 옆에 있는 전자들이 가리우는 것, 즉 전자 반발력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준 게 유혈전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왜냐면 핵 전환 똑같은데 전자 반발력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전자 반발력은 같은데 핵 전화량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핵 전화를 좀 해부해서 이런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핵 전화량이 같을 때 반지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씩 볼게요. 자, 나트륨 있습니다. 나트륨이 이제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핵 전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전자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경우죠. 네. 유핵 전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작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얘기하려면 먼저 요놈의 전자 배치부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요놈이 하나 잃어버렸을 때 된다면 이 전자 껍질이 사라지는 거니까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두 개가 꽉 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은 당연히 반지름이 작아질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이 유혈 전화를 해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요놈 같은 경우는 요놈의 전자 배치가 3주기에 전자가 7개 네. 있는 형태죠. 둘, 넷, 여섯, 7개. 여기에 이제 CL 마이너스 음연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 하나 하나 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전화는 똑같은데 뭐만 늘어난 거죠? 전자. 반발력만 늘어난 네. 겁니다. 그러면 유혈전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 예, 작아지겠죠. 예. 그럼 반지름은 커진다. 커진다. 맞습니다. 커질 거다. 그래서 요놈은 더 커질 상태일 겁니다. 8개 되면서. 반발력이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더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요놈 생각해볼까요? 요놈. 산소 같은 경우는 8개니까 두 번째 줄에 6개 있는 처음에 2개 이제 이렇게 네. 요놈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전자 하나 잃어버렸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처럼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껍질이 감소하는 게 똑같네. 아니죠. 전자 껍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자 껍질 그대로고 전자 반발력이 줄어드니까 약해지니까. 유핵전화 커지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지. 아, 맞습니다. 작아집니다. 왜라고 방금 잘 설명해 주셨죠, 선생님께서? 둘, 감사합니다. 여섯, 칭찬도 해주시고. 둘, 넷, 여섯, 일, 여섯, 5개죠? 미안합니다. 제가 네. 잘못 썼네요. 보면은 요놈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나를 방해하고 있던 애가 하나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유효한 전자 반발력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만큼 유효한 핵전화는 커졌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잘 잡아당길 거니까 작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방금 얘기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이쁘게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잃어버렸으니까 작아질 것이고 Na 플러스 됐을 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얻었을 때 전자 껍질은 그대로지만 가리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가리움 효과 커지죠. 유효 전하가 더 작아질 거니까 반지름은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전자 배치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 전자 이온이다라고 합니다. 등 전자 이온. 왜냐? 전자가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한 이온들이다 라고 본다면 산소 2- 플로린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 플러스 전부 다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냐? 네온이랑 네온. 똑같습니다. 어. 전부 다 전자 배치가 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로지 뭐만 다른 거냐면 핵 예. 전하량만 다른 거예요. 산소는 8번이니까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전자 껍질 똑같아요.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유효전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유효전화 둘 중에서 전자의 반발력은 똑같은 거죠. 예, 전자 반발력. 그럼 유효한 핵전화는 핵전화량에 따라서만 달라질 거니까 핵전화량이 커진다. 그러면은 유효한 핵전화는 커질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럼 갈수록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맞습니다. 네.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도. 네. 아마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 보니까 등전자 이온들은 핵 전하량 때문에 점점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한 핵전화가 커질 것이고 반지름은 작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네. 원자 번호를 꼭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20번까지 20번까지는 주입하세요. 알아둬야 선도 못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시작할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일단 구석에다가 적고 적고. 구석에다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은 딱 단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약간 기질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그 책상에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책상은 그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손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물어보고 끝낼게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자는 누굴까요? 우리 20번까지니까 칼륨입니다. 칼륨.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칼륨입니다. 칼륨.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왼쪽 왼쪽 밑에 아래쪽이니까 아래. 칼륨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네. 아래쪽으로 가서 커지니까 분명히 이 칼륨 제일 크겠죠. 네. 제일 작은 건 누굴까요? 수소 아닐까요? 헬륨. 헬륨. 맞습니다. 헬륨 잘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업이신가요? 오늘 실은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성한 과학교실의 화학 파트는 아, 나중에 뭐 다른 아쉬워. 컨셉으로 다른 컨텐츠로 네. 만나볼 수 있을지 제 모르겠지만 초대 손님으로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할릴까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